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잔이준 쇼라는 건데 이 제목이 이게 그 우리 박 집사가 특히 좀 많이 권유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잔이준 쇼가 잔이준 쇼인데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잔이윤 쇼라고 있었어요. 잔이윤 쇼가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일치로 이렇게 윤이라는 것도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윤을.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NBC에서 했었는데 잔이윤 쇼예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게 또 저쪽 라틴 쪽에 가면 또 이걸 윤이라고 읽어요. J-U-N이를. 그리고 이제 발음이 또 비슷하고 그러니까 잔이준.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이 세이준이에요. 6월을 말하라 라는 뜻이죠. 세이준 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박 집사가 이렇게 이름을 이걸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요새는 그래서 내가 샘플도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었지만 요새는 굉장히 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미디어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에도. 그래서 박 목사님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게릴라 인터뷰라는 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분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했는 모양인지 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봤는데 오늘 그것을 생각을 해서 처음에 반은 뭐 한 10여 분은 제가 하는 강의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반반씩 하는 걸로 30분 내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이준 쇼로 해서 제 이름을 잔이윤하고 붙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또 우연히 또 잔이윤하고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나이가 80 가까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최고령 관리가 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관광공사 감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뷰를 끝내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그 연세에 어떻게 매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연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분이 마침 그때에 잔이 윤 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제가 간단한 여러분들과의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내면 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대통령들은 항상 취임사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1로 삼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 대학원에서 또 석사도 하시고 그래서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도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면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소통을 1번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소통이 뭐냐고 물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배워야 되나?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일부러 배워야 되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여기 책에도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 요새는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 학과에서도 하는데 근데 지금 많은 예전엔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거의 1세대거든요. 70년대에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항상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소통이라는 걸로 이제 한국말로 요새 많이 일반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소통이라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학회도 커뮤니케이션 학회도 따로 있고 소통학회 것도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언론학회라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 학회만 해도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게 한 20개 정도 될 정도로 있는데 그게 통일이 안 돼 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지만은 내면 소통이에요. 그럼 내면 소통이 뭔가 굉장히 두꺼운 성경책 못지않게 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값도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이 구경만 하시라고 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교수지만은 지금 아직 현직에 있는 젊은 교수지요. 김주환 교수 연대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전에도 물론 심리학과 나온 교수가 서강대에 있는 그런 교수가 이제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부를 다루긴 했어요. 내문이고 등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이 처음으로 이쪽에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교과서인데 이 시대가 이제 영상 시대가 되니까 또 유튜브로도 계속 또 강의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내면 소통은 배우지 않고 뭐만 했어요? 외부 소통만 얘기했어요. 외부 소통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언론이라는 거, 언론이라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러면 그 언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스 미디어라고 그러죠. 언론, 매스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그 언론이 되기 전에 단계가 뭐냐?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 간의 소통이에요. 그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혹은 휴먼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죠. 퍼스널. 그래서 인간 간의 소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많이 하는 것이 뭐 스피치, 뭐 스킬이다, 뭐 이래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근데 이 퍼스널인데 이게 퍼스널 중에서 어떤 쪽이냐? 사람이 소통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외면 소통이 있고 내면 소통이 있다. 외면이란 우리 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짓기 위해서 인터퍼스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터퍼스널. 사람 간의 소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인트라퍼스널이라는 게 있어요. 인트라는 건 인트라넷이라고 아시죠? 인트라넷이라고. 인트라넷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인트라퍼스널.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은 거의 건드리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연구가 아주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심리학, 뇌과학, 컴퓨터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론 중에서 이 소통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교과서를 내면 소통이라고 만들기 전에는 제목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영어로 그냥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거나 아니면 자기 대화라는 이름으로 자기 대화. 자기 대화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내면이라는 말로 그냥 교과서를 내고 고정을 하니까 이제 요새는 다 자기 대화라는 게 약간 좀 대화 그러면 소리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면 소통, 자기의 소통은 그 소리는 내지 않아도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전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뭐지요? 뭘까요? 지사님? 자기 대화요? 네. 자기 대화. 소위 내면 소통하는 것은 뭐 하나님하고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기도. 하나님하고의 기도로 많이 표현되죠. 기도로 되는 것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자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그 모든 소통 중에서 내면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바로 종교 쪽이다 그거죠. 종교 쪽이에요. 거기서는 다 내면 소통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게 다 내면 소통이고 종교 이전에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우리가 소통하는 것, 자기 소통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공부하는 거 있죠. 학습 이러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 여러분들 책 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에 보면 매스미디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요. 커뮤니케이션을. 여기 인터퍼스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뭐 스피치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배우는 게 있다 그거죠. 이것도 이론이 있고 그래서 이 이론이 신학에서는 물론 종교학이라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내면 소통이라는 것과의 그런 어떤 접합이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신학과에서도 우리 장신대 같은 데도 보면 커뮤니케이션 개론조차도 배우지 않는다 그거죠. 그 과목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개론이라는 원어원이 없다 그거죠. 기초 과목이. 그러니까 참 서로 접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신학 쪽이 가장 많이 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기 내면 소통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걸 차지하는가. 그전에는 사실은 이후에 있는 매스미디어 같은 것은 총량이래요. 우리가 소통의 총량으로 할 때 매스미디어 쪽은 5%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끄럽게 들으니까 맨날 검색하고 그러니까 많이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총량을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내면 소통이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뭐 선을 보거나 그랬을 때 어떤 여자를 무슨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몇 시에 어떤 여자를 만난다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100마디 이상을 우리 속으로 해요. 근데 속으로 하는데 뭘로 하죠? 언어로 한다고 그죠.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이에요. 언어는 모든 소통의 언어는. 근데 언어로 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생각한다 그거지.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작전도 짜고 막 그러지요. 여자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한다 그거지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하기 전에 그것의 10배 이상 또 이게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은 100배 정도로 생각한 다음에 한 문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문장을 생각한 다음에 한 문장을 얘기한다 그거죠. 그럼 이 아까 말한 내면 소통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 소위 99%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어떤 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다 그거죠. 그것에 의해서 뭐예요? 1%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계속 예를 들면 스피치 하는 거, 스피치 스케일 이래가지고 광고도 많이 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시끄럽기만 하다 그거죠. 계속 실수 없이 얘기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정치가들 보면은 정치가들 보면 끊임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그거지. 양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내면 소통의 소위 퀄리티 혹은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컨텍스트의 스타일도 있지만 컨텍스트의 그 내부적인 그런 내용이 뭐예요? 허술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면 소통 없이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결국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정치가들 보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그냥 국민 세금만 축내고 그냥 사라진 사람이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거지. 왜냐면 내면 소통의 훈련에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인식, 자기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거죠. 그러면 이 내면 소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뇌과학에서 나오죠. 뇌과학.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뇌가 있어요. 그러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선 자세한 거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드리고 전전 두피질이 있고 편도체가 있어요. 우리 뇌에 보면 전전두피질은 이마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전두피질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뒤쪽에 여기 숨골 뒤쪽에 있는 게 편도체라고 있어요. 그럼 편도체는 뭐냐? 편도체는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 하면 파충류부터 있어요. 파충류라는 것은 아주 우리 동물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동물이거든요. 파충류부터 편도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전전두피질은 소위 영장류라는 것부터 전전두피질이 있어요. 영장류부터. 그런데 인간에게만 전전두피질이 있어요. 그럼 전전두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언어라는 거다고. 언어.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쓰고 있다. 딴 거는 그냥 신호라고 그러죠. 그런데 강아지가 짖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신호라고 얘기해요. 이건 언어라는 것은 인간만이 쓴다. 그래서 언어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면 소통이 가능하다. 한국말로 내면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로 언어도 내용도 있지만은 또 스타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중국어. 또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4개, 5개 하는, 특히 서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컨대 우린 원래 리승만 이렇게 발음하는 걸 이로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왜 바꿨냐고 말하면 국어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간단히 해야 된다. 국외음화, 두음법칙 간단히 하려고 자꾸만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간단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요새 어저께도 말을 했었지만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발음을 플랫폼 이렇게 하는데 이게 F인지 P인지 알 수가 없다 그거죠. 플랫폼. 그래서 심지어 이 검색을 해보면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거기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틀려요. 이게 아니고 P다 그거죠. P. 그리고 어떤 경우는 플랫 그다음에 이거는 또 P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죠. 아니에요. 이게 F로 발음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 한글에 P하고 F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 그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옛날 훈민정음 시대 때는 이미 만들었어요. 이게 F예요. P 아래가 있는 P. 그런데 그걸 4개를 갖다가 몽땅 없앴어요. 왜냐면 일본 시대 때에 조선어학회에서 일본말에 비교하니까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렸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단순화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게 좋다. 그러니까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하면 할수록 더 이 전전두피질이 발달해요. 전전두피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성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편도체는 뭐예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위협이 있으면 특히 위협에 의한 반응, 도망감, 아니면 싸움 이런 거다 막 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미스터 킴은 편도체가 발달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미스터 박은 전전두피질이 발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편도체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건 바로 장비 같은 스타일이죠. 장비 같은 스타일이. 전전두피질은 그 3명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유비 같은 사람이 전전두피질을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지 않는 게 문제다 그거죠.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반대에 속해 있어요. 이게 너무 발달하면 이게 전전두피질이 문제가 있어. 이게 잘 발달을 못해요. 흥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편도체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낮춰야지 여기에서 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약이 뭐죠?
소위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음으로써 전전두피질 이게 너무 발달하면 이게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풍선 같아가지고 이게 늘어나면 이쪽이 적어져. 그리고 이쪽이 늘어나면 이게 적어지고 그래요. 이 두 가지는 딜항작용을 한다 그거지. 전전두피질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이거를 가능하면 억제를 시킨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면 뭐예요? 특히 범죄자들 있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전두피질이 상승을 하면 이게 떨어진다. 이게 범죄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도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전두피질과 편도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전전두피질의 언어가 모든 소통의 그거고 중국어 어렵다. 저는 중국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 유럽에는 보통 2, 3개국어를 다 해요. 영국 사람 빼놓고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긴 라틴어로 옛날에 좀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린이의 무슨 동화적인 그런 신데렐라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왕자 공주야. 다. 왜 왕자 공주죠? 수백 개의 성에 전부 다 공주와 왕이 있어요. 근데 한국 애들이 맨날 우리 컨텐츠가 부족해가지고 외국에 뭐 신데렐라 공주 이런 거 유치원 때 읽고 뭐 얘기 듣고 그러는데 전부 다 왕자 공주는 이상하단 말이야. 한국엔 왕자 공주 딱 한 명이거든. 한 나라니까. 그런데 거긴 수백 개의 그 봉건의 그 영주로 돼 있어가지고 왕자 공주가 뭐 길거리 가면 벌써 공주가 나타나 옆 동네에. 그러니까 왕자 공주 얘기야 다. 근데 우리는 왕자 공주 얘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들 혹은 딸, 그러니까 한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배우면 한자를 배워서 그걸 어디로 응용해요?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최소한 쉽게 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그걸로 배우질 않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 말로만 하는 거고, 그러면 어때요? 한나라 말도 아까 두음법, 칭뭐 이래가지고 더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리승만이라고 발음할 때하고 이승만 발음할 때하고 어느 게 전전두피질에 좋겠어요? 리승만이 좋아요. 리승만이.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울수록 그래요. 더 좋다 그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글씨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안 불편해.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미 발달했어요. 이게 이미 발달했다 그거죠. 얼마나 좋은 어렸을 때 금방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오면 걔네들 노트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글씨 쓰는 게, 그 어려운 한자를 쓰는 게. 우리는 뭐예요? 기껏 한글 쉽네 뭐 이렇게 해서 이 기회를 잊어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편도체,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전두피질과 여러분들이 편도체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내면소통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양에 있어서의 99%에 해당한다.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걸 이제까지 너무 소홀히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 쪽에서도 사실은 종교나 이런 데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이 내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아까 기도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일반 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이다 그거죠. 명상이라는 것이 기도 그러면 특정 종교에 이렇게 하니까 학문적으로는 명상이라는 말로 소위 우리 종교에서 하고 있는 자기 내면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명상.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인지라는 게 나와요. 인지라는 것은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저건 책이다, 이건 노트다, 이런 걸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지가 애매할 때, 어릴 때는 어땠죠? 노트, 책을 딱 보고 어린애들은 거기다 막 낙서하죠. 성경에도 막 낙서해. 왜 그래요? 인지가 아직 확실히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책과 노트에 대해서. 그렇지만 책과 노트라는 언어를 알게 되면은 그게 분리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다 낙서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이다.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인지가 확실하면. 그래서 예컨대 범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거나 좀 리타디드 칠드런이 되는 경우는 다 인지가 애매해서 그래요. 인지가 확실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는
고담의 담배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고담부터는 우리가 이미 국어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은 네 가지 말씀한 거 네 가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순서로 기억을 해야 돼요. 순서로. 인지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이 말도 하기 전에 우리는 인지라는 걸 해요. 애들이 벌써 엄마, 아빠 이런 거 안다고 이제 말도 하기 전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듣기라는 단계라고 이제 듣기. 태어나면 바로 듣기부터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한 뭐 2살쯤 되면 그 다음에 네, 그렇죠. 말하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쓰기. 네. 쓰기는 좀 어렵고 쓰기 전에 쓰지도 않았는데 뭐를 해요? 읽기를 하죠. 읽기를 한다고. 읽기도 근데 글씨도 있지만은 그림도 사실 읽기예요. 그림 읽기다 그거지. 그림을 보고 그걸 기호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쓰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고등학교 나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렇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랑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쓰기로 그냥 집중을 해요. 왜냐면 대학교 정도 하려면 쓰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쓰기에 모든 집중을 해서 가르치고 또 그걸로 평가를 해요. 얘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우리는 심지어 뭐 듣기조차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국어 하는데 대학교 시험에 국어 시험에 듣기 있는 거 봤어요? 없어. 듣기는 전혀 안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황당해요. 듣기라는 거. 왜냐면 제가 왜 그래요? 점점 양이 여기부터 쓰기보다는 이 밑으로 갈수록 소위 기본적인 걸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에서는 4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청취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라고 해요? 경청하라 그러죠. 청취가의 기반이 없으면은 뒤에 3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훈련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는 그래도 시험에 뭐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뭐 가산점으로 조금 해요. 말하기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읽기도 해서 이게 점점 발달하는 건데 그 중에 특히 청취에 대한 게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 공교육이나 교육제도나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거 부실한데 점점 뒤로 갈수록 중요한데 점점 부실해지는 거죠. 인지도 굉장히 부실하고 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워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지과학 그러면 인지과학 있죠. 그러면 심리학보다 더 큰 10배 정도 큰 분야의 그런 거다. 명상에 대해서는 더 생각 안 하죠. 왜냐면 명상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종교 집단에서 왔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명상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명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명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도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메소돌로지가 있다고 해요. 명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법. 기독교에서는 뭐 기도법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메소돌로지가 다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명상에서는 가장 쉽게 하는 명상도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천전도피지 이게 2가지가 서로 또 협력을 해. 협력하면서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또 해야 돼요. 운동. 근데 명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뭐겠어요? 숨쉬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조식법이라고 그러죠. 조식법. 숨쉬기 운동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거 호흡이에요. 조식이라는 게 이제 이거거든. 조식이 이제 숨 쉬고 내쉬고 날숨 들숨을 조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명상의 시작은 들숨 날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거죠. 그거를 연습하고 조식법에 대한 것도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종교에서 특히 우리 전통 종교 책에서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난 기독교에서는 조식법에 대해서는 얘기한 걸 못 봤어요. 왜냐면 이걸 같이 그러니까 운동과 생각이 같이 가야지 마음으로 마음은 못 고친다 그거죠. 마음으로 마음 고치는 거 굉장히 그건 인간의 그 본능적으로 인간의 그
그거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나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를 하겠습니다.